안녕하세요. 뽀삐트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의 104일간의 유럽 자동차 여행 중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보낸 7일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피렌체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멋진 장소와 토스카나 지역의 명물 티본 스테이크를 비롯한 다양한 맛집을 소개드립니다. 피렌체 인근에는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가진 멋진 도시들도 많은데요. 와인으로 유명한 몬테풀치아노부터 푸른 초원의 발도르차 평원과 막시무스의 집으로 널리 알려진 사이프러스 길, 기울어진 탑이 유명한 피사와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 친쾌테레, 훌륭한 탑들의 도시로 유명한 산 지미니아노와 인류 역사상 최강의 천재라고 불리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고향인 빈치까지 뽀삐가 사랑한 피렌체의 일주일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은 슬로베니아 류블리아냐에서 이탈리아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이탈리아. 여기가 슬로베니아. 지금 엄마 아빠는 이탈리아에 있고 저희는 슬로베니아, 저희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뽀삐의 이탈리아 여행이 시작됩니다. 볼로냐 인근 휴게소에 들러서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졸음을 쫓아봅니다. 역시 이탈리아 에스프레소는 특별하네요. 약 4시간 40분의 운전 끝에 드디어 피렌체 숙소에 도착했는데요. 넓고 깔끔한 공간과 호스트의 친절함이 마음에 쏙 듭니다. 이탈리아의 첫 일정은 피렌체 중앙시장에서 저녁 먹기인데요. 스테이크, 해산물, 면 요리, 피자 등 다양한 요리를 한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이곳의 매력입니다. 피렌체 중앙시장의 별미 곱창버거도 빠지면 안 되겠죠? 매콤하고 쫄깃한 기름짐이 매력적입니다. 이탈리아에선 1일 1젤라또라는 말이 있죠. 그 중에서도 쌀로 만든 리조 젤라또를 파는 곳이 진정한 맛집이라는데요. 원 피콜로 리조. 천연의 달콤함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맛입니다. 뽀삐의 피렌체 첫 젤라또 대성공입니다. 피렌체가 특별한 가장 큰 이유. 야, 우리 동네 성당이 이 정도다. 피렌체 두오모.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꽃의 성모라는 이름을 가진 대성당입니다. 인근 도시들이 새로운 성당을 짓기 시작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피렌체는 1296년 성당 공사를 시작해서 1436년에 완공하게 되는데요. 브루넬레스키의 도움이 지붕을 장식하며 유럽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성당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피렌체에 오면 꼭 먹어야 한다는 티본 스테이크를 먹으러 맛집으로 널리 알려진 다로스테에 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우중충한 날이어서 오전에는 여행 대신 그간 미뤄왔던 이발을 하러 미용실을 찾았는데요. 말이 안 통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친절함 앞에서 의사소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로스테는 방송인 알베르토님의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인데요.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셔서 유쾌하게 식사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음식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티본 스테이크는 아들도 고개를 끄덕일 만큼 일품이었고 트러플 파스타와 샐러드 함께 곁들인 와인도 너무 좋았습니다. 올해도 잘 살자. 계산할 때는 알베르토님의 친구인 사장님도 직접 만날 수 있었는데요. You know Alberto? 아, 알베르토 몬디. Cinque Alberto. 아, 특유의 유머와 여유로운 응대가 정말 좋았습니다. 다로스테는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하면 할인도 많이 되는데요. 매장이 여러 곳 있으니 예약할 때 매장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고 나와서 우리 동네 성당 구경 한번 해주고 1일 1젤라또 실천합니다. 아름다운 회전 목마가 있는 레푸블리카 광장에서 버스킹 공연도 감상하고 메디치 가문의 궁전이었던 베키오 궁과 시뇨리아 광장에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도 만납니다. 숙소 가는 길에는 아시아 마트에 들러서 한국의 맛을 담아갑니다. 됐지. 네, 됐어. 그럼 너희
프랑스 파리를 시작으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던 우리의 여행 동선이 이탈리아 이후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5월의 발도르차 평원인데요. 이 시기가 아니면 거대한 초록의 물결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록의 평원을 품은 토스카나 지역의 여러 도시들 중 오늘 우리가 갈 곳은 와인으로 유명한 몬테풀차노입니다. GTL 외곽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구글 평점 4.9인 가게에서 샌드위치를 사서 몬테풀차노의 풍경을 감상하며 점심을 먹습니다. 몬테풀차노 중앙광장을 지나 발길 닿는 와이너리로 예약도 없이 들어가 봅니다. 불쑥 방문한 여행자에게 질 좋은 와인을 선뜻 내놓는 모습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의 넉넉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하의 와인 저장고도 둘러볼 수 있었는데요. 오. TV에서만 보던 큰 오크통을 실제로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자동차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차를 타고 가다가 멋진 곳을 발견하면 언제든 차를 세우고 구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5월의 토스카나는 어디에 차를 세워도 절경이었습니다. 초록의 물결을 따라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막시무스의 집으로 알려진 키 큰 사이프러스가 늘어선 포지오 코빌리 농가의 입구로 가보았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이날은 하늘이 참 짓궂었는데요. 저기서는 천둥치고 여기는 화창하고 여기 무지개 전부 다 나오게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래도 멋진 사진은 놓칠 수 없죠. 하늘이 범상치 않더니 결국 집으로 가는 길에 엄청난 우박을 만났네요. 우박 속에서도 마트에 들러 장을 보았고요. 숙소에 가서 맛있는 저녁 시간을 보냈답니다. 우와 우와 우와! 멀리서 보아도 한눈에 들어오는 사탑. 오늘은 이탈리아 피사에 왔습니다. 피렌체에서 서쪽으로 1시간 20분가량 차를 달리면 기울어진 탑으로 유명한 피사에 도착하는데요. 피사의 사탑은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멋졌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탑을 오르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처럼 날이 좋은 날에는 야외를 즐기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찰칵, 찰칵, 찰칵. 자, 피사의 사탑에서 시간을 마치고 이제 칭케테레 가보려고 나왔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치크테이 어딘데요? 엄마 어디 갔노? 여기요. 와, 여기가 이탈리아 서쪽 바다. 칭케테레는 5개의 땅이라는 뜻인데요. 몬테로소 알 마레, 베르나차, 코르닐리아, 마나롤라, 리오 마조레 5마을이 바로 칭케테레입니다. 웰컴 마나롤라. 우리는 그중 마나롤라를 방문하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막길을 따라 걷고 여기서 뛰는 애들은 쟤들밖에 없어. 또 걷다 보면 푸른 지중해가 나오고 외토리아를 부르며 바닷길을 따라 걷다 보면 TV에서 보던 그 장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산책로에 의자가 있어서 경치 보며 잠시 쉬어갈 수 있고 산책로 끝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더욱 멋진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포즈로 사진을 찍는 뽀삐남매. 여기 온 소감을 들어볼까요? 랄랄랄랄랄라.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견한 젤라또 가게. 자, 젤라테리아로 갑시다. 덥고 지칠 땐 역시 젤라또입니다. 직원분들의 격한 환영에 왠지 젤라또도 맛있을 것 같죠?
맛있어요. 색색의 집들이 푸른 바다를 마주한 마나롤라. 오늘도 예쁜 추억 만들고 피렌체로 돌아갑니다. 느린 영상으로 보실까요? 맞은편 벤츠 승합차 직진합니다. 깜빡이 없죠? 뒤에 오는 빨간 소형차 깜빡이 없으니 직진이겠죠. 그런데 이게 뭔가요? 갑자기 신호도 없이 좌회전을 하네요. 되려 자기가 화를 내고 가버립니다. 검은 세단처럼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들어와야죠. 유럽에서 운전하며 경적 소리도 들은 적 없었는데 이탈리아는 조금 다른가 봅니다. 피렌체, 피사, 마나롤라 자동차 여행 무사히 마치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아빠표 이태리 디너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피렌체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탑들의 도시 산지미냐노에 갑니다. 오늘날 대도시의 고층 빌딩처럼 산지미냐노에도 높은 탑들이 아주 많았다고 해요. 중세 귀족 가문들이 탑의 높이로 서로의 힘을 과시하면서 경쟁처럼 높은 탑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모삐가 만난 산지미냐노는 그야말로 시식의 도시였어요. 초콜릿도 먹고 쿠키도 먹고 트러플도 먹고 또 다른 트러플도 먹고 꿀도 먹고 살라미도 먹어요. 트러플 소스는 모든 음식에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All kind of food. 예쁜 물건들을 파는 상점도 구경하고 TV에서 보았던 특이한 모양의 병에 담긴 와인도 구경해요. 옛날에 수도사들이 말 타고 갈 때 이렇게 거 매달아서 갈 때 따라서? 그래서 이게 깨지지 말라고 저렇게 해놨다고 하는데 산지미냐노에 오면 젤라또 챔피언의 젤라또를 맛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건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유니콘 없어. 아쉽지만 유니콘은 여기에 없네요. 월드 챔피언 아이스크림. 자, 월드 챔피언. 월드 챔피언. 월드 챔피언의 젤라또를 만나 흥분한 뽀삐 가족입니다. 모여라. 한 들어보자. 과연 그 맛은 어땠을까요? 젤라또 중에 최고인 것 같은데? 집으로 가기 전 아까 시식을 했던 가게에 들러서 한 번 더 맛을 보고 다양한 트러플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봅니다. You remember us. 초콜릿과 쿠키를 파는 가게에도 다시 들러서 한 번 더 신중하게 맛을 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샀습니다. 멋진 탑들과 친절한 사람들, 골목골목이 너무 아름다웠던 이곳. 오늘도 행복한 발자국 하나 남깁니다. 다시 피렌체로 돌아왔습니다. 저 멀리 다비디의 뒷모습이 보이는 이곳은 바로 미켈란젤로 광장인데요. 광장이 GTL 외곽이라 차를 타고 갈 수 있고 바로 옆에 주차장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기는 피렌체의 전경을 감상하기 정말 좋은 곳인데요. 장미정원을 따라 아랫동네로 내려가서 저녁을 먹은 후 야경을 보러 다시 올라올 예정입니다. 이름이 여기 보카다르노. We have four dinner. 와인이다. 오빠가 좋아하는 와인 있어요. 짜오. 야, 드디어 왔다. 여기는 문어랑 리조또가 유명한 곳인데요. 심플한 플레이팅과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살린 요리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곳입니다.
식후 에스프레소까지 정말 완벽한 저녁이었습니다. 아이고 야들 진짜 설탕 넣어줘 다 나온다 설탕 그 하는 거. 맛있게 설탕 먹방 저희. 액설탕이 좀 더 많아요. 액설탕이 좀 더 많아. 예쁜 사진 찍으며 미켈란젤로 광장으로 다시 올라가서 피렌체가 어둠으로 물드는 모습을 함께 했습니다. 띵띠디디디딩 시계바늘만 쳐다보는 게 오 베이비. 자 여기입니다. 며칠 전 다로스테에서 티본 스테이크를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다른 식당의 스테이크는 맛이 어떨까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또 다른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자 여기 벽에 있는 그림이 프레스코래. 1820몇 년에 문을 연 식당이고 식당 이름이 파올리. 다로스테와는 사뭇 다른 매력의 멋진 식당에서 육회, 스테이크, 트러플 파스타를 먹었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페롤 스프리츠도 맛보았습니다. 스테이크도 훌륭했고 다른 음식들도 맛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서비스도 괜찮았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식당으로부터 메일도 받았고 입장하면서 예약한 사실도 직원에게 알렸는데 계산할 때 예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할인 적용을 해주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보낸 메일은 예약 확인 메일이 아닌 예약 신청이 되었고 확정은 추후 다시 알려준다는 내용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분명히 입장하면서 예약하고 왔다는 사실을 직원에게 알렸고 예약이 안 되는 상황이면 안 된다고 메일을 보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재차 이야기하자 결국 예약 할인 적용을 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혹시 이 식당을 방문하실 분들은 예약 후 받은 메일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아주 특별한 카페인데요.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피렌체 대성당의 도움을 눈앞에 두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푸블리카 광장 근처 쇼핑몰 최상층에 위치한 이 카페는 사실 며칠 전 방문했다가 루프탑 클로징 이후라 걸음을 돌려야 했었는데요. 루프탑 개방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방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해서 아이들을 숙소에 데려다주고 아내와 단둘이 피렌체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피렌체 아르노강은 유럽의 다른 강에 비해 좀 별로라고 느껴졌는데요. 어둠이 내리고 가로등의 불빛이 켜지자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베키오 다리에서는 신나는 음악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잠시 감상해 볼까요? Io porto i bacioni a Firenze di tutti i fiorentini che incontrai. 베키오 다리에서 아르노강을 보며 피렌체의 밤에 푹 빠진 우리. 피렌체의 매력을 느끼며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비를 만났습니다. 비가 조금 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숙소로 돌아가 몬테풀차노에서 산 와인을 마시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피렌체의 마지막 날인데요. 늦잠을 실컷 자고 12시가 넘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 곳은 피렌체 서쪽 차로 50분 정도 걸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고향 빈치입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고향인 빈치 마을에 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바로 이렇게 주차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치는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는데요. 마을 곳곳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흔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생각까지 하이킹을 시작하기 전에 고픈 배를 달리기 위해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피자 하나랑 요거 하나랑 one this and one this. 네, 빈치 마을에서 배가 고파서 우연히 들른 식당인데 지금 너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And pizza I make only evening time. And yeah, 딸기랑 유니콘. 나 이거 누나 뭐 스트로베리. 아니 나 유니콘. 나 유니콘 먼저 유니콘 아 유니콘으로. 유니콘은 먼저. 야 근데 뭐 유니콘이와 딸기가 좋아. 유니콘. 난 딸기. 여기 딸기도 있네요. 좋아요? only this left. This site, the 10, 11 kilometers. Is that finishing Yeah. or Yeah. now No, it's finishing now. finishing? Yeah. 따뜻한 마음의 사장님을 만나 행복했던 시간이었는데요. 젤라또는 선물이라며 값을 받지 않으셨답니다. 사장님, 한국에 오시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빈치의 생각까지 본격적인 하이킹 코스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마을에서 다빈치 생각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어린 다빈치도 이 길을 따라 걸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걸음걸음이 너무나 설레었습니다. 장난이야. 이거 봐. 여기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귀엽네. 안녕. 짜오. 버스플레이스 태어난 곳이고 여기가 공부했던 공간. 이게 시원하네. 여기가 다빈치가 태어난 곳이네. 태어난 곳. 여기서 다빈치가 뭐 그래? 피카츄. 맨날 포켓몬에 빠져가지고. 우리 다빈치 집에 왔어요. 다빈치 생가에서 구매한 티켓으로 마을의 다빈치 박물관도 입장할 수 있었는데요. 다빈치가 발명했다는 물건들을 보는 재미가 있었고 그 분야가 너무 다양해서 놀랐으며 위대한 인물의 숨결과 함께 한다는 생각에 이곳에 머무는 모든 시간이 너무나 두근거렸습니다. 아이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도 많아서 너무너무 즐거웠던 빈치 여행이었습니다. 피렌체로 다시 돌아온 우리는 피렌체의 마지막 밤을 보낼 장소로 미켈란젤로 언덕을 선택했습니다. 며칠 전보다 훨씬 아름답게 물든 피렌체의 석양을 가슴 가득 담고 우리는 내일 소렌토로 떠납니다. 피렌체, 안녕.